주문 원심 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범죄 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정에 의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예, 조금 전 영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낸 분입니다. 정민영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판결 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정리하면 뭡니까? 예, 일단은 지금 오늘 선고된 이제 3명의 피고인,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예. 전 대통령, 그다음에 예. 이제 최순실, 최서원이죠. 예. 대법원이 이제 이 3명에 대해서 이제 이 항소심 판결을 이제 예. 모두 일단 파기했다라는 것이 예. 아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파기해서 예. 다시 고등법원으로 2심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판단하라. 뭐 맞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형사 사건에서 예.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대법원이 이제 그걸 자판이라고 그러는데 예. 자기가 이제 알아서 이제 형을 정해가지고 선고하는 경우들이 아주 예외적으로는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항소심 판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면 그걸 이제 항소심 법원 이제로 돌려보냅니다. 예. 돌려보내서 예. 다시 판단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파기 환송을 이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기를 한 뒤에 돌려보냈다. 예. 파기 환송이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법률 용어도 다 알아야 돼요. 예. 각각에 대해서 예. 박근혜, 최서원,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에 대해서 예. 파기한 이유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좀 곁가지부터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인 판단을 이 대법원이 했다기보다는 예. 형식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범죄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뇌물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그 현직에 있으면서 뇌물로 이제 뇌물과 관련해서 이제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예. 우리가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뇌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예. 이제 나중에 뭐 국회의원에 나간다든지 피선거권 제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범죄하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제 뇌물죄로 이제 같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 그걸 분리해서 선고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네, 2심에서는 그걸 섞어서 25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1심, 2심 다 그걸 구분하지 않고 했다. 예. 그래서 그건 사실 예. 뭐 누가 상고하면서 주장한 것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알아서 이거는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되니까 예. 이제 파기를 해서 이제 환송한 거고요. 예. 이제 그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혐의들은 다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강요죄와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기업들이 돈을 출연하게 이제 한 것이 이제 강요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유죄 부분이 있었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우리가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예. 법적으로는 해악을 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 강요한 대로 안 하면 너한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을 거라는 예. 사실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사실관계들을 보면 해악을 고지한 정도로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무죄 취지로 이제 파기를 강요죄를 드러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 예. 이제 이렇게 내려보낸 것이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가장 관심이 많은 예. 이재용 부회장. 상당히 뭐 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많습니다. 예. 일단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실 텐데 그 말 3마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순실에게 사준 말 3마리. 예. 이 말값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한 36억 정도 되던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 말값은 뇌물로 볼 수가 없다. 1심에서는 뇌물로 인정을 했고 예. 2심에서는 정영식 판사죠. 예. 2심 판결에서는 그거를 뇌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삼성의 소유니까 예. 라고 했고 이번에는 근데 이제 소유권을 예. 최순실한테 완전히 이전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그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한 이익은 모르겠지만 말값 전체를 이제 뇌물로 볼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예.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실상 이 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다 최순실한테 있었기 때문에 예. 말값 말값 전체를 뇌물로 봐야 된다. 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파기를 한 게 하나 있고요. 예.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그러니까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주도해서 이제 운영했던 여기다가 이제 삼성이 16억을 예. 준 것, 예.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러니까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돈을 내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순실이나 박근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이걸 그렇죠. 주게 한 거라서 이걸 우린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데 직접 수수를 했으면 뇌물죄고 예.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게 했으면 제3자 뇌물죄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됩니다. 예.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걸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예. 이런 청탁이 인정이 돼야 이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예. 성립하는데 항소심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본 그렇죠. 거죠. 2심에서는 예. 어떤 청탁 내용이 없었다. 네. 그 청탁 내용이 승계 문제에서 삼성 그러니까 풍수 승계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둘이 만나가지고 네. 내가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묵시적으로 그런 청탁이 예. 있었다고 볼 것이냐. 예.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재용으로의 그 승계 체제를 계속 이제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되었던 여러 일들이 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삼성생명 제일모직 합병이라든지 예. 그때 국민연금이 찬성표 던지고 예, 뭐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재용의 승계 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 그것만 가지고 이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예. 이제 항소심에서는 보고 예.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 부분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낸 걸 무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대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던 게 명시적 아주 구체적으로 현안이 뭐였는지 이런 예. 것들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뭐 온갖 어떤 재정 경제 정책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뭐 어떤 아주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삼성과 관련한 현안이 이제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면서 예. 이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하라. 이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거죠. 예, 사실상 그렇게 예.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말 3마리를 예, 포함해서 횡령 금액이 예. 대폭 올라간 거고 예, 그래서 총액으로 하면 80억이 넘는 거죠. 네, 이제 맞습니다. 그 뇌물은 삼성 법인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횡령 금액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 개인 돈으로 만약에 뇌물을 줬으면 예. 삼성 돈을 쓴 게 아니니까 횡령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온 돈들은 다 삼성 돈으로 삼성으로부터 줬기 나와서. 때문에 예. 뇌물액이 80억이 되면 예. 횡령 금액도 80억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고 예. 두 번째가 그 동계 스포츠 센터에 준 돈은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예. 명시적인 청탁이 네.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고. 그러니까 명시적인 청탁까지 인정한 것은 묵시적 아닙니다. 청탁. 예. 뭐 그런 것들을 예. 조금 음. 아주 엄격하게 예.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청탁을 좀 광범위하게 인정을 한 거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이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 어떻게 정 변호사는 예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예.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것은 대부분의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의아해했죠. 예,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때 예. 요구형 뇌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청탁을 해서 이제 뇌물을 준 게 아니라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쪽에서 뭔가 요구를 해가지고 뇌물을 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피해자죠. 예. 뇌물죄를 인정 안 할 수는 없는데 음. 어쨌든 그런 사정들이 예.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게 이제 요구형 뇌물? 요구형 뇌물이다. 이전에도 그런 표현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요구형 저는 뇌물?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 뇌물이라기보다는 예. 요구를 받고 준 뇌물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양형에
많이 이제 가만히 돼서 사실 집행유예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뭐 안종범 수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과연 그걸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좀 의아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될 가능성은 좀 있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좀 이제 했었습니다. 그랬었군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이 법리상에 좀 문제가 있으므로 아까 얘기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뇌물죄는 분리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판단을 할 경우에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보도를 보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의 실체적인 사실관계들은 뭐 거의 법원이 이제 판단이 이제 다 맞춰진 거고 파기환송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새로운 증거들을 막 내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그냥 선고만 분리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선고를 분리해서 하면 형량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 큰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총량은 그대로 안에서 그 25년이 그럼 2심에서 나올 때 애초 판결에는 무슨 죄 몇 년, 무슨 죄 몇 년, 무슨 죄 몇 년, 도합 25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우리 법은 그 형량을 다 더해가지고 25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제일 중한 범죄에서 이제 정한 형의 1.5배를 한 그 형량의 범위 내에서 이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예 따로 선고를 하면은 이제 그 뇌물과 관련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이제 더할 수는 있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에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아마 선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재용,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요 세 피고인 중에 오늘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가장 피본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는 뭐 조금 뭐 아주 조금이지만 강요죄가 빠지면서 좀 빠지니까 가벼워질 수 조금 있는 가벼워질 여지가 좀 생긴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큰 영향이 사실 없을 걸로 보고요. 없거나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횡령 금액이 지금 50억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이게 50억이 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제 요 특경가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그 횡령 금액이 50억이 넘어가면 이제 징역 5년 이상으로 이제 선고 범위를 좀 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량도 무거워지죠. 네, 그러니까 5년 이상이 이제 되니까 최소한으로 해도 이제 5년인데 물론 법원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감안해서 이걸 감경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경해도 뭐 집행유예를 또 받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관측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항소심에서는 이게 요구형 뇌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좀 피해자인 측면이 있다라는 게 강조가 됐었는데 정치 권력이 대기업에게 객추를 한 것처럼. 근데 지금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 어쨌든 묵시적 청탁의 청탁의 존재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유로 해서 그 감형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50억이 넘어가는 이제 횡령 금액만 5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이게 또 집행유예를 주는 건 굉장히 좀 부담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이제 서울고법으로 2심을 한 대로 가게 되면 이전에 2심 판결을 내렸던 정영식 판사한테 배당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다른 이제 형사재판부에서 이 파기환송심을 이제 맡게 이제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지금 파기환송이 됐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취지를 지금 오늘 굉장히 이게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1시간 가까이 설명했죠. 파기환송심에서는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나는 소신 있는 판사야. 나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 못하겠어. 당신들이 준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재용은 피해자 맞아.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가능성이 뭐 완전히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상급 법원의 판결은 이제 하급 법원을 기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 특검에서 재상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거슬러서 예. 이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예. 다시 판단해 달라. 이제 자, 그러면은 고법으로 갔어요. 예. 서울고법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들이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면 대법원의 이 취지에 맞는 판단을 내리면 우리 그거 용납 못 하겠어. 예. 다시 한번 재상고를 하면 예. 이제 또 다시 대법원에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뭐 예측은 어렵지만 대략. 제 생각으로는 네. 그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 쪽 변호인들은 아주 치열하게 이제 네. 다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파기환송이 됐지만 새로운 증거들이 만약에 뭐 피고인 쪽에서 낸 예, 새로운 이재용 증거들, 부회장이 피해자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가지고 온다거나. 예, 뭐 예를 들면 예. 뭐 승계 작업이 뭐 현안이 예.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 뭐 입증하는 증거들이 막 새롭게 나온다면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내 가지고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고 이제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기환송심도 1년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을 넘어. 예.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뭐 대법원 오늘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예. 서울고법이 정영식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러면 그 판결에 따라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재상고로 해서 다시 대법원 온단 말이에요. 예. 대법원에 와서 사실관계를 다시 또 처음부터 다투거나 그럴 우려도 있나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이제 하지 않고요. 예.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 오기 전 재판부에서 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이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재상고심 대법원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둔 공방은 이제 벌어지지 않고요. 다만 이 파기환송심 이제 곧 시작되겠죠. 예. 거기서 새롭게 낸 증거들에 대해서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리를 할 겁니다. 그냥 파기환송심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보기에 또 다시 문제가 있어. 예. 그러면 다시 또 파기환송을 할 수가 있나요? 아주 드물기는 한데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다시 가능성도 있군요. 근데 사실 높지는 그럴 않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 사건의 경우는 예. 이 사건의 실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사실 대법원에서 예. 정리를 좀 했기 때문에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박영수 특검 발언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의가 서는 예. 쪽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했다. 전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오늘 대법원 판결은 총평을 내린다면 정의가 바로 서는 데에 더 다가서는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일단 그 말 세 마리와 이제 승계 말 세 마리는 사실 좀 부차적일 수 있는데 항소심 이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네.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라고 판단한 건 저는 조금 너무 납득하기가 어려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좀 명확하게 판단의 어떤 기준을 좀 제시한 건 굉장히 네.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관련해서는 딱 13말을 뽑아보자면 말 3마리 그리고 네. 묵시적 청탁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횡령 금액이 80억이 넘었다. 예.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지금 한 가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예. 돈들이 지금 외국으로 이제 다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그래서 외국에서. 원래 이제 예. 국외 재산 도피죄가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무서웠던 게 국외 재산 도피 금액이 50억이 넘어가면 징역 1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유죄로 인정돼 버리면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지고 예.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구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수감 생활을 상황이었는데 해야 되는 거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그 부분은 사실 그냥 무죄를 확정을 사실 한 거라서 그랬나요? 예. 맞아요. 그 얘기가 나온 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그 부분이 그래서 삼성에서 이번에 저 삼성 쪽 네. 그 변호인단에서 이번에 입장을 내서 네. 국외재산 도피를 무죄로 확정한 거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오늘 또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랬네요. 예.
그건 이따 저희 또 기자들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를 직접 하기도 했고 예. 오늘 판결을 보신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나요? 그러니까 보면서 오늘 또 안종범 수첩 얘기가 굉장히 네. 많이 나와서 제가 특검에 이제 한 수사하는 한 서너 달 정도 이제 있으면서 네. 제일 많이 들여다봤던 게 이제 안종범 수첩이었거든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압수수색 어디 간 장면을 본 그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종범 수첩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들을 이제 끼워 맞추면서 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씨에게 무슨 지시를 했는지 예. 이재용 부회장이랑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고 예. 찾아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그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조금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정황 증거로는 이 수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 보고 약간 뭐 보람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 그런 좀 기분이 내가 들었습니다. 수사한 것도 오늘 판결에 도움이 됐구나. 뭐, 뿌듯하다. 뭐 뭐 그건 이런.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 아까 대법원 판결 쭉 들으면서 예. 우리 매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정 용어 순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법원에서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자. 저도 나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딱 듣고만 있으면 저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왜 판결문은 그렇게 어렵게 써야 되나요? 어렵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 네. 법 체계 자체가 조금 네. 뭐 길게 설명드리긴 그런데 되게 배타적인 체계를 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체계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요즘은 이제 뭐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최대한 용어들을 순화하려고 하는데 네. 조금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런 노력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